예, 다음으로 렌더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냥 몇 개만 해놓을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너무 길어지네. 예, 점점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네 가지를 적어놨는데 사실 여기서 대세는 이 렌더링 툴에서 대세는 Vlay하고 루미온입니다. 현재 대세고 이 D5하고 트윈모션 같은 경우에는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좀 넣어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lay라는 이 렌더링 소프트웨어, 플러그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툴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나왔어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뭐 2001년이면 뭐 2000년 뭐 이때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렌더링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인테리어 건축 렌더링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그 렌더러들이 음, 그 인테리어는 라이트스케이프 라스라고 불렀죠. 라이트스케이프 그리고 그 렌더러는 파이널 렌더 아니면 브라질 렌더.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우라질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렌더링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던 렌더러들이 있었는데 그 이 친구가 딱 등장하고 시장을 점점 잔식을 하더니 현재까지 독점을 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그 좋아하냐면은 이제 이게 모델링 툴에 플러그인으로 들어가요. 따로 구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맥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Vlay하고 유사한 렌더러들이 있었어요. 뭐 멘탈레이라든가 아니면은 요즘에는 아놀도 바뀌었는데 그런 렌더러들이 있는데 그 같이 들어있는 거를 쓰지 않고 얘를 따로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정도로 선호도가 높았다. 그리고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렌더러입니다. 아마도 그 인테리어 학과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커리큘럼에 포함시켜 놨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렌더러고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실 결과물이 우수하죠. 사실적인 결과물을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질 렌더라는 친구가 렌더링만 막 12시간 걸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라이트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디오 시티 방식으로 솔루션이라는 걸 해요. 아이콘이 막 달리기 버튼으로 생겼어요. 막 달려 이러면은 그걸 버튼을 눌러놓고 뭐 8시간, 12시간 막 이렇게 기다렸어야 돼요. 예, 결과물을 보려면은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또 렌더링도 따로 해야 돼요. 그 반사가 적용된. 그랬는데 모델링도 엄청 까다로웠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딱 튀어나왔는데 모델링도 대충 해도 되고 그다음에 렌더링 시간도 빨라요. 예, 결과물도 뭐 되게 좋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아를 하죠. 예,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된 만큼 많은 노하우가 존재해요. 그래서 뭐 마감재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라이트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많은 노하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좀 사용할 때 좀 공부할 것도 많고 좀 어려운 마감재를 표현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라이팅의 연출도 복잡한 연출도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제가 뭐 Vray 관련된 건 뭐 이 정도로 하고 사실 좀 팁 같은 걸 드리자면은 제가 버전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 라이노 그 Vray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모델링 툴들 있죠. 여기에 플러그인으로 모두 존재합니다. 스케치업 Vray, 맥스 Vray, 라이노 Vray, 레빗 Vray 모두 존재하고요. 근데 주로 이 두 개의 툴에서 많이 써요. 맥스하고 스케치업에서 많이 쓰는데 스케치업 버전 같은 경우에는 Vray 3.0 버전 때 좀 대격변이 일어났어요. 메뉴 위치도 바뀌고 그다음에 뭐 그 메뉴 형태도 바뀌고 뭐 위치도 바뀌고 완전 리뉴얼 됐어요. 그런데 그 3.0대 버전이 좀 버그가 많으니까 웬만하면 좀 4.0대 이상 그러니까 4.0대 버전을 넥스트라고 부르거든요. Vray 넥스트. 그래서 그 버전을 추천드리고 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3.4 이상 버전이면 어떤 걸 써도 그렇게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팁처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루미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온 같은 경우에는 얘는 사실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이게 지금 1년에 하나씩 발매를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루미온이 10까지 나왔거든요. 10까지 나왔고 얘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 자체가 이미지로 나오기도 하지만 동영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과물이 이미지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물론 브이레이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으로 제작되기도 하고 뭐 이미지로 제작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브이레이를 이용해서 만약에 동영상을 뽑으려고 하면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렌더팜이라는 걸 대여를 해요. 10대 20대 막 이렇게 대여를 해서 렌더링을 일주일 동안 해야 됩니다. 왜냐면 1초를 영상을 뽑으려면은 30프레임이라고 하면은 렌더링 30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컴퓨터를 대여를 해서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툭 튀어나와서 동영상을 만드는데, 건축 영상을 만드는데 그냥 개인용 컴퓨터 한 대로, 물론 하드웨어가 좀 좋아야겠죠. 그 컴퓨터는 그 컴퓨터 한 대로 동영상 결과물을 제작해 버리는 그런 툴이 툭하고 루미온이라는 친구가 튀어나왔고, 심지어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사실 얘는 7 때까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하다가 8 버전에 올라가게 되면서 퀄리티가 확 올라갔습니다. 확 올라가서 웬만큼 잘하지 않는 브이레이 그 쓰시는 분들하고 거의 동일하게, 그보다 더 우수한 결과물이 나오기도 해요. 그 정도로 퀄리티를 낼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게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일단은 메뉴 자체도 매우 단촐하고 쉽게 돼 있어요. 쉽게 돼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장점이 프리셋이라는 걸 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놨어요. 뭐 환경도 만들어 놓고, 마감지도 만들어 놓고, 뭐 거기 들어간 나무들도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어렵게 많은 걸 공부하지 않아도 결과물 자체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결과물을 좀 더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점, 지금 단점을 안 적어놓고 많은 단점에도 이렇게 되는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공부하려고 하면은 하드웨어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 추천 영상 막 만들어서 올려드린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웬만한 하드웨어에서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뭐 비디오 램 3기가 이상이 최소고요. 사실 3기가 정도면, 비디오 램 3기가 정도면 그냥 뭐 열어보는 정도, 한 6기가 정도는 돼야지, 4기가에서 6기가 정도 돼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가 있는 그 정도로 좀 높은 하드웨어 사양을 요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가르치기 힘들어요. 네. 왜냐면은 막 이거 LG 그라메다 깔고 안 돌아간다고 막 이렇게 징징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와 돈이 좀 투자가 돼야 돼요. 사실 근데 그람 가격이면은 웬만한 루미온 돌아간 노트북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게 좀 장래가 참 기대되는 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전이 올라갈수록 퀄리티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RTX라는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은 되게 좀 좋은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단점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라이팅 할 때 좀 문제가 되는데, 인테리어를 표현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팟라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라이팅에 그림자가 안 생기고 IS를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할 때 인공조명으로 표현할 때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RTX 이제 상위 버전에서 RTX가 지원되면 어느 정도 좀 해결될 거라 생각이 되고, 현재 같은 경우에도 인테리어 영상을 뽑는다 하면은 이거 외에 대안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좀 사람들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꼭 배워야 되는 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루미온이고요. 한번 루미온 영상 한번 볼까요? 말만 하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그 루미온 10 소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10 릴리즈 영상. 그러니까 제품이 발매되기 전에 이런 특징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루미온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루미온에서 모델링 안 돼요. 모델링 한 거를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모델링 툴에서. 이거 이렇게 만들려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쉬워요, 근데 되게.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딱 보면 돼요. 그 배우는 학생들이 심즈하고 유사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심즈하고 유사하다. 무빙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무빙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오버워치와 똑같아요.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루미온에서 만든 영상인데 심지어 뭐 이거 라이팅에 관련된 많은 노하우가 없어도 돼요. 예. 그냥 다 프리셋으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을 쉽게 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루미온이다. 그래서 루미온 관련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D5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D5. 이 D5는 지금 베타 버전이에요. 현재 정식 버전이 발매가 안 됐고요. 베타 버전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루미온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인테리어가 좀 약하다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RTX라는 걸 지원해서, RTX가 뭐냐면은 이 브레 같은 경우에 렌더링하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쭉 기다려야 되는데, RTX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RTX 뜻이 뭐냐면은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의 약자예요. 리얼타임,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광선 추적.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런 라이팅에 관련된 결과물들을 바로 보여줘 버려요. 그러니까 계산의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RTX라고 부르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렌더라고요. 그리고 머티리얼 방식의 PBR, 그러니까 물리 기반의 머티리얼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들이 막 머티리얼 표현할 때 막 감각적으로 뭔가 조종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물리적으로 정의된 값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입력하게 되면은 누가 해도 퀄리티가 높은 머티리얼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PBR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렌더러가 이 D5라는 렌더러입니다. 제가 이제 인테리어학과 학생들한테 RTX 비디오 카드를 사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D5 렌더에서 RTX를 지원하고 이 RTX 방식은요. 앞으로 뭐 트윈모션이 됐던 루미온이 됐던 이 친구들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대세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 카드를 신입생들한테 사라고 얘기했던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베타본이 맨 처음 나왔을 때는 맥스에서는 안 되고 스케치업만 호환돼 있었어요. 스케치업과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요 카메라도 그대로 들어가요. 이 D5 렌더러에. 그래서 카메라까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높은 호환성을 가진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스도 D5로 넣어서 컨버팅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카메라는 카메라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해봤다. 아무튼 그렇게 스케치업과 호환성이 좋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쉽습니다. 요즘 나오는 툴의 대세예요. 쉬운 인터페이스, 쉬운 결과물, 그리고 프리셋, 이게 요즘에 개발된 렌더링 툴들의 대세고요. 빠른 렌더링 시간을 하는데 사실 렌더링 시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테스트할 때 4000 가로픽셀 4000에 3000 정도 되는 픽셀 기준입니다. 그 렌더러, 그러니까 A2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예요. 그 사이즈의 렌더링 시간이 9초 걸렸다. 9초.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요즘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난리야 D5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굳이 지금 제가 강조해 설명드린 건 뭐냐면은 이 RTX 기반이라는 건요 인테리어 렌더링 결과물에 큰 영향을 줘요. 사실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RTX가 지원돼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유리 반사 뭐 그런 것들 어떤 게 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인테리어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거울이라든가 뭐 서스 마감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RTX가 인테리어 렌더링에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높은 활용도를 예상합니다. 정식 버전 나오면. 그런 특징이 있고 이제 쉽고 빠르고 직관적이고 이거의 다른 말이 뭐냐면요 쉽다 일단은 뭐 기능이 없다는 얘기도 하고 한데 빠르다 직관적이다 이거는 높은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카드 말씀드린 대로 비디오 카드에서 RTX 방식을 지원하는 걸 추천하고요. 1060 6기가 이상이 아니면 아예 설치도 안 돼요. 이 D5 같은 경우에는 설치 자체가 안 된다고 뜹니다. 만약 그거보다 낮은 사양에 설치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높은 하드웨어 사양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 요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고 뭐 한번 보죠. D5가 뭔지. 이것도 제가
D5 렌더. 그래서 보면은 이 결과물이 개선 과정이 없이 바로 나오죠. 이게 지금 작업 화면이거든요. 작업 화면인데 지금 도표 효과, 그리고 태양의 방향, 조정하고 바로 결과물이 나오죠. 그 실내에서 만약에 조명을 조정하게 되면은 그 결과물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산이 된 결과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게 RTX의 특징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만지기에는 좀 껄끄러운 단계입니다. 기능도 몇 가지 없고 버그가 있어서 모델링이 막 떠 있거나 아니면 결과물하고 이 프리뷰 화면하고 틀리거나 뭐 이런 버그들이 존재해서 아직까지 배우기에는 약간 애매한데, 학기 중에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정식 버전 출시가 되면은 이게 무료거든요. 심지어 E5는.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지금 바로 나오죠 결과물. 대박입니다 진짜. RTX가 지원되는 거예요. 바로 나오죠 그냥. 이런 특징이 이 D5의 특징이다. 물론 익스테리어도 지원됩니다. 익스테리어 지원되고 영상 결과물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RTX가 큰 힘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루미온이 대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D5 제대로 나온다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공부해 볼 만하다. 그리고 트윈모션이 있는데 이 트윈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루미온 대항마 뭐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인데 유사한 툴입니다. 루미온하고 거의 유사한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되게 인터페이스나 뭐 편의 기능은 되게 좋아요. 훨씬 좋아요. 루미온보다. 루미온도 좋은데 이게 결과물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루미온 같은 경우에는 프리셋으로 막 퀄리티 높은 프리셋으로 딱 이렇게 제공하면은 사용자 고민 없이 탁 클릭하면 바로 결과물이 탁 튀어나오는데, 이 트윈모션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이 조금 루미온보단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심지어 이거 무료예요. 지금 2019 같은 경우에는 사용 안 하는데 이제 조금 기대가,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많이 기대가 되는 게, 조금이란다. 많이 기대가 되는 게, 이게 에픽게임즈라는 데서 인수를 했어요. 이 툴을. 에픽게임즈가 뭐냐면 언리얼 엔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언리얼 엔진을 개발하는 회사죠. 거기서 인수를 해서 2020이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리뷰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이런 기능들을 살짝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루미온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나무나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 너무 좋고, 클릭하면 이렇게 나무가 심어지고. 나무 퀄리티도 좀 비싼 그런 3D 모델링을 구입을 해서 되게 좋고, 식물 같은 경우에도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클릭해서 넣으면 땅에 이렇게 식물들이 들어가고, 디테일 좋죠. 가까이 봤는데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이런 풀이나 뭐 이런 것들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눈 내리게 하면 나뭇잎이 떨어져요. 화렵수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근데 이게 이때 사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이제 2020에 RTX를 넣을 줄 알았어요. RTX를 지원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뭐 있다 없다 언급이 없고요. 그리고 이게 프리뷰 영상에서 좀 봤을 때 결과물 자체가 그림자 부분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살짝 불안합니다. 이거 이대로 이렇게 아웃풋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면은 아마 루미온을 계속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웃풋 자체를 계속 이제
디벨롭을 하겠죠. 그러니까 좀 기대가 되는 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친구 트윈모션 2020 나와봐야 안다. 예. 그래서 보고, 그리고 이거 외에 또 뭐 코로나하고 그 엔스케이프 나왔는데, 이거는 뭐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V레이 대항마 그런 느낌으로 나왔다가 V레이를 가진 회사가 이제 카오스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인수를 해버렸어요, 코로나를. 예, 그래서 카오스 그룹에서 코로나도 갖고 있고 V레이도 갖고 있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트 믹스라든가 머티리얼 라이브러리, 뭐 PBR 기반으로 되어 있는 머티리얼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는데, 이거는 사실 3D 전문가 분들, 그러니까 3D를 전문을 하시는 분들은 유저가 점점 좀 늘어나는 추세긴 한데,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은 사용하시는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 바이러스 이름하고 렌더러가 똑같네요. 예. 그리고 엔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딥5하고 유사한 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물론 정식 버전이고 나온 지는 좀 된 툴이긴 한데, 예, 그래도 좀 이거는 되게 편의 기능이 좋긴 한데 아웃풋이 아직까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제 기준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좀 이름만 일단 봐두시라. 그리고 이제 기사가 떴어요. RTX를 앞으로 지원할 거라는 기사를 봤는데, 예, 그 RTX를 지원한 상태에서 한번 봐야겠죠. 이것도 기회가 되면은 일단 봐서 이렇게 공부하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2D, 3D 모델링 그리고 렌더러 툴까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었고, 제가 뭐 특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 좀 특히 렌더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점점 쉬워져요. 이게 점점 쉽고 간단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쉬워지고 또 직관적으로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모델링 툴보다 훨씬 더 공부하는 게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지켜봤다가 자기가 나 이거 쓰면은 내 프로젝트, 내가 자주 디자인하는 그런 공간에 쓸만한 렌더러다 그러면은 공부하시면은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저랑 같이 이 Vray 관련된 공부할 거고, 루미온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딥5 렌더는 정식 버전 나왔을만 하면, 예,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유, 근데 말은 다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다 하냐, 이거.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정식 커리큘럼 진행이 다 안 되면은,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상이라든지, 예, 뭐 과제라든가 뭐 이런 걸로, 예,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게 제가 자료 그리고 트레이닝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 영상 모두 여기까지 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스케치업 관련된 모델링 관련된 영상하고 그 다음에 맥스 실시간 강좌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